경남도 의원 16명이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하고 새누리당 기초의원들의 탈당도 이어져 새누리당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좋은 취지에도 경남에서는 활성화가 미흡해 예비 사회적 기업 수는 전국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에 여건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와 시군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한 통영 케이블카 인기가 시들해져 통영시가 재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원 16명은 오늘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했고 새누리당 기초의원들도 잇따라 탈당 뒤 신당 입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경남도의회. 출석 의원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나자 긴급 모임을 열고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14명과 무소속 1명 등 모두 15명.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도의원 서너 명도 바른정당행을 고민하고 있어 입당 도의원은 최대 2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바른정당 경남도당 창당대회 이전에 입당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목표는 바른정당으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탈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른정당에 이미 입당한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 국회의원 지역구 도의원이 대부분이고 야당 국회의원만 있는 김해 지역 도의원도 4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경남 도의원 53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47명으로 이들이 탈당하면 32명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의원의 탈당과 신당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기초의원 3명과 당원 50여 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받들 수도 없고 개혁 보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부른 새누리당 분열이 새해 들어 경남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함께 일자리와 지역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경남의 사회적 기업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 이유식 생산 공장. 인근의 제철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해 지난 2014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골 이유식을 내세운 인기로 직원도 3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올해 매출 목표도 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고용과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하지만 수익 모델이 탄탄하지 않으면 성공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경남 지역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수는 130개로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중하위권입니다. 지난 2015년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할 때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케팅도 흐름이 있고 하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다 좀 끊겼다고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상황. 경남 지역 사회적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평균 1,400만 원. 기업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영위하기 위한 경남의 여건은 척박합니다. 올해는 육성 사업을 담당할 위탁기관마저 없어져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맡았던 사단법인. 올해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팀을 발굴해 초기 지원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인데 이를 맡을 기관이 올해는 없어진 겁니다. 불편함이 조금 있으시긴 할 텐데요. 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을 또 억지로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회계와 세무교육, 전문가 상담 등 창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여건이 그만큼 나빠진 겁니다. 도 단위에서는 위탁기관이 없는 곳은 전남과 경남뿐입니다. 이런 데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정부 사업 보조와 시설 지원 2억 원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2%, 자치단체 전국 평균 4%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기까지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기관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까지 이미 가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상품.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공공구매 비율 확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탑승객 1000만 돌파로 국민 케이블카라는 유명세를 받고 있는 통영 케이블카가 예전만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더 이상 케이블카만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체험시설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탑승객 1000만 명을 기록한 통영 케이블카. 고공행진하던 이용객 수는 2015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익도 1년 새 10억 넘게 줄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림세를 가고 있는 데다 전국에 우주선처럼 생기는 케이블카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5억 원을 들여 상부 역사 리모델링과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덮인 상부 역사의 윗부분을 확충해 전망대를 만들어 한려수도의 절경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주변도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통영 케이블카 아래쪽에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 1.7km를 내려오는 루지 체험장이 개장합니다. 바로 옆에는 최고 15m 높이의 레저 스포츠 시설도 들어섭니다. 색다른 체험 시설로 관광객을 또 오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진흥기구인 TPO 총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 한 해는 토영 관광이 한 단계 업되는. 하지만 케이블카 야간 운행에 따른 생태계 악영향과 지역민 할인 혜택 마련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고중환 본부장과 직원들이 10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권치과 의원과 창원시 의창구 주식회사 선호도장 임직원이 각각 300만 원, 창원시 성산구 안태관 세탁소 대표와 직원이 200만 원, 고성소방서 고성읍 여성의용소방대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월드건설 중기와 인후회에서 각각 30만 원,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회원들이 20만 원, 회화면 치명마을 주민들이 21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오량경로당 회원, 하청면 하청중학교 학생회가 각각 25만 원, 하청중학교 엄마회와 신현경로당에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천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사용했던 링거 호스를 2살 아이에게 재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3일 사천시의 한 병원에서 16개월 A양이 폐기물 통에 버려졌던 링거 호스로 처치를 받은 뒤 원인 미상의 복통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발견한 죽은 큰 고니 2마리에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 주남저수지에서 발견한 큰 고니 폐사체 3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 1마리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인사와 함께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이뤄졌고 앞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 등 20여 개 조례안의 개정과 개정 논의도 진행됩니다. 부산항 신항의 물류 수송을 위해 지어진 제2배후도로가 개통식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운영됩니다. 제2배후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에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15km 유료 고속도로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45분이 걸리던 시간을 11분으로 34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 진해권과 김해 장유권을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창원시가 오늘 오후 진해구청에서 진해 발전 전략 설명회를 열고 3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진해 3대 발전 전략으로 해양관광과 첨단산업 및 항만 물류, 매력도시 재창조를 제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 등 15개 사업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산업의료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추진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창원 지역은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한홍, 이주영, 김성찬 등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창원에 의료대학과 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